뭐냐? 남녀가 실제로 다 여성은 그렇고 다 남성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단순히 남자는 이래 여자는 이래 라고 이해해서도 안 되고, 단순히 남자는 안 그래 여자는 안 그래 개인차가 있어 이렇게만 이해해도 안 되는 아주 묘한 분위기를 잘 읽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방식을 채택하게 됐는가를 살펴보면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사회학자 다르고 뇌과학자 다르고 인류학자 진화생물학자 다 다르지만 공통된 것들을 찾아보면 남녀의 생활 방식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사고 방식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그 사고 방식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표현 방식의 차이,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새벽에 일찍 나갈 때 있거든요. 4시 막 첫 차 타고 갈 때도 있고, 저 하루 자고 오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애는 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룻밤 자고 1박 하는 강의도 하세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럼요. 전국 어디다도 가요. 이렇게 말하면 애는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남성분들한테 출장 갈 때 그렇게 물어보는 거 보셨어요? 나 출장 가는데 우리 애가 어떨지 걱정이네. 그러면 왜 저래? 되게 다정한 아빠네. 이런 반응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회가 변화함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 방식에 차이가 나타나고, 또 결과적으로 사고방식도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표현 방식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와 70년대와 지금은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과 표현 방식이 남녀 모두가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남성과 여성에게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남성은 이래야 된다, 여성은 이래야 된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남성하고도 소통하기 힘들고 여성하고도 소통하기 힘든데, 이것은 남성, 여성 개인의 소통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소통도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연결성 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초연결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가 없는데, 그 초연결성을 발휘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고정관념 버려라. 남자 어떻다, 여자 어떻다, 노인 어떻다, 애들 어떻다, 이런 고정관념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 신호등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갖고 왔는데, 표지판이랑 신호등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표지판들을 보면서 제가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냥 남녀를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표지판에는 다 남성을 넣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거 꼭 남성 아니고요, 그냥 남녀 생각 없이 그냥 그린 거예요 라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따지기에는 여기서 남성이라는 걸 딱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표지판이 등장했는데, 사실은 2015년 3월 달에 서울시에서 양성평등한 표지판을 만들겠다고 홈페이지 공고를 딱 했어요. 제가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안 생겨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엄청난 댓글이 있어요. 그 글에. 기사에서 보고 홈페이지에 댓글이 뭐냐면은,
서울시는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 돈 낭비하지 말고 불쌍한 사람 도와줘라, 주로 이런 욕이에요. 이거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조용히 없던 일로 하고 11월 달, 그해 11월부터 이런 몇 가지 표지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즉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여성의 역할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왜 맨날 여성만 아기 보라 그러고 여성만 양육하라 그러고 이거 여성차별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반대라 남성들이 우리도 그런 거 하고 싶다라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6, 7세 어린이들하고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신호등을 보여주고 어떤 생각이 드냐 하고 했더니 굉장히 화를 냈어요. 어른들한테 맨날 보여줘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가 표지판 다시 만들면 안 돼요? 원래는 그거 하는 시간이 아니었는데 할 수 없이 다시 했어요. 그래서 만든 표지판 중에 몇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면 요게 이제 7살짜리 여자 어린이가 그린 표지판인데요. 요거 비상구 왜 맨날 남자만 살 수 있냐 여자는 죽으라는 뜻이냐? 그래서 여자 도망가는 거. 그 다음에 여성이 유모차 미는 거 똑같은데 뭐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가 달라져 있어요.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어린이가 중요했나 봐요. 왜 맨날 아이도 다 남자만 그려요? 여자 어린이로 바꿔주세요. 비상구 여성만 살면 안 되잖아요. 남성만 따로 있는 것도 하나 그렸어요. 실제로 남자아이들이 저희 집에 6살짜리 쌍둥이 조카가 있는데요. 그 조카들이 저랑 같이 횡단보도 건너면서 양쪽에 한 명씩 같이 이렇게 막 제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젤리 사준다고 슈퍼에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모는 건너지 마.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왜? 저기 남자만 건너라고 그림 그려져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럼 이모는 어떻게 해? 그랬더니 얘네들 고민하다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절로 건너 횡단보도 없는 대로 무단횡단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야 그거 위험하니까 횡단보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 안 되지. 그래도 규칙은 지켜야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계단 없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동네엔 지하도가 없어.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끼리 갔다 올게. 위험해서 안 돼. 그래서 합의를 봤어요. 요번 한 번만 건너자. 그러더니 지네 집에 갔는데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러면서 제 동생이 언니 우리 애들이 표지판 해결을 봤어. 신호등에 남자 여자 같이 그리면 된다는데 이거 어디다 얘기해야 되냐는데 제가 다산 콜센터에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이들은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만 이런 거 아니고요. 알고 보면 세계적으로도 이런 변화가 있어요. 이미 2006년에 스페인에 있는 그 마드리드의 그 교회 지역에 있는 한 마을에서 실제로 이렇게 횡단보도 표시에다가 여성을 그려놓기도 하고 비상구 표시에다가 이렇게 여성으로 그려놓기도 했는데 요게 그 지역을 벗어나지는 못했대요. 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거부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양성평등한 표지판을 만들겠다라고 한 거는 사실 여기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오스트리아 비인네에 가보면은요, 남성 화장실에 이런 표시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많지 않죠. 그래서 여자만 맨날 애보라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남성들의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아기를 데리고 나갔는데 기저귀 갈 데가 없어요. 아빠랑 가면.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빠랑 외출하는 애들은 길거리 벤치에서. 오늘 같은 날씨는 어떨까요? 덥거나 춥거나 비 오거나 이러면 기저귀를 안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을 탔더니 이런 표지판이랑 이런 표지판 두 가지 표지판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이건 뭐냐면 임산부, 아기하는 사람, 장애인, 노인을 위한 양보석입니다. 이런 표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옆에 이런 게 있어요. 조금 다르죠. 보니까 임산부는 똑같이 그려놨는데 아기하는 사람을 남성으로 그렸어요. 장애인 여성으로 그리고요. 노인도 여성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실제로 여자만 아기 보지 말고 남자도 봐라 이런 뜻이냐? 그게 아니라 남성이 아기를 안고 있으면 양보를 안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남녀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왜 다 남성으로 하느냐.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청 담당자가 우리는 이런 사인물들이라고 하는 것들, 표지판 이런 사인들이 국민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가치관을 같이 전달한다. 이것이 국민들을 편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오히려 국민들의 가능성을 좀 더 제한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쭉 보니까 이제는 국가가 개인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국가가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이제 최근에 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표를 못 얻어요. 그러니까 여성 국민들과도 소통해야 될 필요를 드디어 국가가 인식하기 시작됐다는 거죠. 금융위원회에서 만든 법인데 교육시설이나 백화점과 같은 특수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흉터 장애 보험급 지급 한도에 남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 화상을 입었느냐? 장애 진단 7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상금을 얼만큼 받느냐? 3,200만 원 줍니다. 그러면 저 혼자 다치기는 좀 그래서 몇 명 같이 다쳐볼까요? 어떠세요? 오기 씨, 만약에 저랑 비슷한 부위에 비슷한 정도로 화상 입었다. 그러면은 보험금 얼마 받으시면 적당할까요? 저는 3,2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받고 싶긴 해요. 똑같이 받고 싶어요. 네. 오기 씨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 사셨으면 남성들에게는 장애 진단 12급 내리고요. 보상금 1,000만 원만 드립니다. 되게 괜찮으실까요? 저 일본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오기 씨 일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남성은 1,000만 원밖에 안 줄까요?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이 1,000만 원은 무슨 비용일까요? 화상 치료 비용입니다. 그러면 여성에게만 더 지급되는 2,200만 원은 무슨 비용일까요? 그렇죠. 성형수술 비용이에요. 남성들에게는 성형수술 비용을 지급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기 씨는 일본 가시고 선생님은 이 법 만든 사람한테 절대 도장 안 찍죠.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은 이거 국가가 유지 안 돼 큰일 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남녀 할 것 없이 똑같이 7급에 3,200만 원은 준다고요. 굉장히 선진국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겨우 작년 3월부터예요. 가장 남성적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남성, 여성과 소통하는 것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젠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정책이라고 하는